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순일 주무관님을 모시고 복숭아 재배법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수 재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전지기술 같은 거 그런 것을 네네. 교육 특기를 받을 때도 없고 뭐 네. 책자 받을 때도 없어서 이렇게 한번 문의해보게 되었어요. 네네. 좀 그 과정 같은 거 그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복숭아하고 예를 들어서 복숭아하고 포도 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는 얘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주관형이 아니라 개심자연형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수영을 그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위쪽으로 나가는 그 가지 같은 건 쳐주는 게 좋거든요. 이제 통풍 같은 거나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기순환 잘 되도록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쳐주는데 그 중에서도 가지치기는 복숭아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위쪽이 아니라 양옆이나 아래쪽에 그런 가지들은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전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강하게 전정을 하면 안 돼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요. 약하게, 약전정. 큰 가지 같은 건 쳐내지 마시고 이제 주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열매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두고 이제 양옆에 조금씩 남겨두면서 그 가지를 크게끔. 간격은 몇 cm 정도? 간격은 보통. 일단 공간이 빽빽하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기준점을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빽빽하면 안 되고 여러 곳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없이 대신 수영은 이제 예를 들면 햇빛 같은 게 잘 받을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열매를 너무 많이 싸가지고 열매를요? 열매가 예,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가 밑으로 처지고 그다음에 너무 빽빽하니까 그 네네. 병충해 같은 거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네. 소독은 한 두세 번밖에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제 이제 그 전지 같은 그런 것을 중요성을 알게 돼서 네네. 한번 문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특별히 그 당도 같은 거 높이려면은 뭐 다른 거름 같은 것도 줘야 되나요? 거름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병해충 같은 거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가들 많이 쓰시는 비료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다 뭐 추천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질산이나 가리, 뭐 인 같은 게 잘 이제 복합적으로 잘 들어있는 비료 같은 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추비도 해주시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복숭아들 자라날 때 그때 잘 써주시면 되세요. 네, 땅에 그리고 네네. 그 복숭아 그 속는 시기 같은 거 그런 네. 것은 대충 올해는 제가 좀 너무나 일찍 해가지고 네네네. 봉투를 보통- 쌌더니 네네네. 빈 봉투가 많더라고요. 그 시기 같은 것은 보통 한 5월 20일경? 네, 그죠. 이제 꽃도 솎아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통 봄이나 아니면 이제 수확이 거의 다 끝나가는 가을 무렵 그때 예. 많이 해주시면 되세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독 시기는 그 네네. 복숭아 꽃을 피고 나서 피기 전에 이제 피기 전에 동계 방제를 한번 해주셔야 되시고요. 예, 동계 방지 네, 겨울에 네네 2월 중순 정도나 해가지고 아. 2월 상순에 중순 사이부터 해서 이제 날씨가 이제 기온이 막 오를 때잖아요. 네네. 그때 슬슬 그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기계 유제나 아니면 석회어 유황합제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필요하시다면 석회 보르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계 예. 방지 꼭 해주셔야 되세요. 아, 2월 그걸 빼먹었구나 저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꽃 피기 직전하고 피고 난 후에 열매 맺기 전에. 네네. 그 전에 해주셔야 되세요. 다. 이 세 가지를 모두가 이제 전에 해주셔야 되세요. 꽃 피기 전에? 예, 그래야 약해가 이제 안 나타나고, 이제 병해충 같은 게 많이 밀도수를 저희가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네네. 하는 것들이. 예. 그 전에 다 이제 작업을 마무리 해주셔야 되세요. 아, 그리고 꽃 피기 보통- 전에.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해충들이 많이 보일 텐데. 네네, 해충이요. 해충들은 보일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우리 먹을 거라서 조금만 한다고 했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 맛은 참 좋았어요. 근데 성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막 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복숭아 달고 맛있었어요. 생선 두망병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검은색 점찍기 예. 이제 그런 것들 동계 방제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아. 그때 밀도수를 이제 이게 세균 같은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밀도수를 많이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 이제 물론 근데 이제 세균성 붕어병 관련된 약제가 따로 있긴 할 텐데 농약사마다 사실 다 다르긴 달라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복숭아가 커 갈 때쯤 한두 번씩 이제 방지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보통 복숭아 한 나무당 보통 네. 한 4, 5년생 되었으면은 네.
몇 개 정도 열매를 달려는 게 좀 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막 100개도 넘게 쌌더니 4, 5년생 정도면은 한 되게 짧을 텐데 한이 정도 되려나? 4, 5년생 아니요, 정도? 커요. 복숭아는 잘 크더라고. 그러니까 5년 정도, 4, 5년 되니까 크더라고. 엄청 커요. 한 40개? 보통 40개 정도 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긴 가지가 있고 예. 이제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가 있잖아요. 예. 단가지는 보통 하나, 예. 많으면 2개. 예. 그리고 중가지는 한 3개에서 4개. 4개 그리고 정도? 긴 장가지 정도 한 30cm 넘어가는 장가지 정도에는 한 5개 정도. 네. 그게 간 좋다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도는, 그 포도도 전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하더라고요. 포도는 수영을 먼저 잡아주는 게 가장 좋죠. 일단은 수영이 이렇게 쭉 길게. 길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다른 복숭아나 뭐 배처럼 했을 때 위쪽으로 가는 것들은 다 쳐주셔야 돼요. 예, 전부 다요? 위쪽으로 가면 애초에 이제 과일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다 쳐주시고 양옆에 아니면 아래쪽에 가는 것들을 주로 이제 키워주셔야 돼요. 보통 과실과 과실 사이에 그 간격을 보통 몇 센치 정도 남겨놔야 그 많이 열리잖아요, 이게. 과실과 과실 많이 열리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네. 얘들 영양 성분 같은 걸 잘 이제 영양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것도 농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30cm 정도? 네. 그 정도 간격으로 유지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육을 네네.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서 잘 안 되니까 책자 같은 거 그런 것 좀 식사 주셨으면 같은 거? 좋겠습니다. 네, 식사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별도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오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